내 명의로 10억 대출받아 도망간 아들. 5년 만에 식당 설거지하는 내 앞에 나타나 제가 식당 설거지를 하다가 발견한 건 5년 전 제 명의로 10억을 빼돌리고 사라진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이유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릅니다. 제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로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68살 테리. 나이에 남의 식당 설거지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모님, 설거지 다 끝나면 홀 청소도 부탁드려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 180만 원. 이 돈으로 매달 은행이자 150만 원을 갚고 남은 30만 원으로 월세방 월세를 내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때 저는 달랐어요. 35년간 운영한 시장 떡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떡을 찌고 시장 상인들에게 아침 인절미를 배달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예요. 아들 민수가 50만 원을 건네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35살 중견기업 과장제 자랑이었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잘 커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네가 결혼 자금 모아야지. 엄마가 편하셔야 제가 마음 편하게 일하죠. 그 따뜻했던 아들의 미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떡을 찌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시죠? 대출 연체 통지서 전달드립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10억 원 대출 담보는 35년간 일군 제 떡집 건물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니 제 주민등록증 사본, 제 인감증명서, 제 통장 사본이 모두 있었어요. 그리고 대출 실행일 3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서 이런 불길한 예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꺼져 있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꺼져 있었어요.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민수 과장님은 3개월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네? 퇴사요? 네,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퇴사하셨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개월 전 대출 실행일과 같은 시기였어요. 아들의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보니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아드님 연락처 아세요? 저도 찾고 있어요. 보증금도 못 받았거든요. 방 안을 들여다봤을 때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겠어요? 네. 아니, 잠깐만요. 제 아들인데. 형사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명의로 대출받아 잠적하는 사건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CCTV 확인 결과 아드님이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했어요. 어머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 아드님이 가져갔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엄마, 나 새 운동화 사줄 수 있어? 민수야, 미안해. 다음 달에 사줄게. 아들은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학원 다닐 때도 혼자 공부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2개월 후 떡집에 경매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35년간 일군 제 전부였어요. 이모님, 떡 좀 주세요. 미안해요. 오늘부로 문 닫아요. 단골 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어요. 이모님, 아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전 동료가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수 형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퇴사하기 한 달 전쯤 민수 형이 이상했어요. 자꾸 누군가한테 전화가 오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무슨 전화였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안 되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안 돼? 무슨 뜻일까요? 떡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저는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2평 남짓한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어요. 어머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해보실래요? 이웃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68살에 처음 해보는 설거지였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건강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들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기요, 주문 좀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사장님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다음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그 목소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년간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제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천천히 홀 쪽을 바라봤어요.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민수야. 제 입에서 나온 그 이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수야, 너 어떡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저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너 10억을 내 명의로. 엄마, 설명할게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설명? 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엄마가 떡집 잃고 고시원에서 살고 설거지 일하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 왜 나타나지 않았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10억 빚더미에 앉혀놓고 보호?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식당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재회.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앞섰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엄마, 앉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보이스피싱에 걸렸어요. 보이스피싱? 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재테크 모임이라고 했거든요. 고수익 투자라면서 3천만 원을 넣었어요. 처음엔 정말 수익이 났어요. 한 달 만에 500만 원을 벌었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넣었어요. 1억을 넣었죠.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 조직이었어요. 1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신고하면 네 어머니 정보를 다 빼돌려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 어머니는 평생 빚더미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요? 뭐라고? 그들이 이미 엄마 정보를 다 갖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 서류 정리하면서 실수로 가족 정보를 유출했거든요. 그들은 엄마 주민등록번호, 주소, 떡집 정보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차라리 제가 먼저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그 돈을 숨기고 사기 조직에게는 이미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려고 했죠. 민수야. 하지만 그들이 제 계획을 눈치챘어요. 10억을 요구하더라고요. 10억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10억을 대출받아 그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잠적했죠. 그들이 저를 찾지 못하게, 엄마한테 가지 못하게. 그럼 5년 동안 어디 있었어? 노숙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주민등록도 말소하고 완전히 사라졌죠. 그들이 저를 찾지 못하게. 너 5년 동안 노숙을? 네. 하지만 엄마를 지켜볼 수는 있었어요. 멀리서 엄마가 떡집 잃고 고시원으로 이사하고 설거지 일하는 거 다 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어? 엄마한테 말했으면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엄마가 연루되면 안 됐어요.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경찰도 못 잡는 조직이에요. 그럼 지금은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아들이 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5년간 모은 증거예요. 그들의 통화 녹음, 거래 내역, 조직원 명단 다 있어요. 다음 날 저와 민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어요. 형사님이 USB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 아니 아드님이 5년간 정말 고생하셨네요. 이 증거를 모으는 게 얼마나 위험했을지. 형사님, 엄마 빚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 피해로 인정되면 대출 탕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온 후 민수를 제 고시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았어요? 응. 좁지만 따뜻해. 민수가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5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네가 살아있어서 네가 엄마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알게 돼서 엄마는 행복해.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3개월 후 조직이 검거됐고 제 빚이 탕감됐습니다.
보상금도 받았어요. 엄마, 이 돈으로 작은 떡집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수야, 너는? 저도 떡 만드는 거 배울게요. 엄마랑 같이 시장 구석에 작은 떡집을 열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님, 떡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들이 만든 거예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5년간의 고통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저 민수 씨 아시죠? 네. 민수를 아세요? 네. 5년 전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할 때 만났어요. 민수 씨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사회복지사였죠. 민수 씨,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엄마랑 같이 떡집 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때 정말 걱정했거든요. 수진과 민수는 자주 만나게 됐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이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셨나요? 따뜻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엄마, 수진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엄마가 좋아하는 며느리야.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그럼 넌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민수의 결혼식 날 작은 떡집 앞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수야. 그날 밤 저는 떡집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5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되찾았어. 아들도, 떡집도, 그리고 희망도.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10억 빚더미에 앉았을 때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용서를.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엄마, 내일 떡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오늘 밤 떡 좀 더 쪄놔야겠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엄마랑 같이 하자. 모자가 함께 떡을 찌는 모습.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니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엄마, 떡 다 쪘어요. 그래, 수고했어, 민수야.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감상을 들려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